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법원과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권 분립을 지켜라.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헤라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 더군다나 입법 행정을 독식하고 있는데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거기다가 그 다음 타겟은 국민의힘이거든. 국민의힘을 괴멸시키려고 할 거야. 그러면 봐봐, 입법 행정 사법 다 가졌어. 그런 다음에 당도 일당이야. 그럼 그냥 공산당이지 뭐야 그게. 민주주의를 표방한 공산당 국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발톱을 드러내지. 1인 독재의 발톱을. 그리고 헌법도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대통령 연임제 지금 한다고 하는데 뭐 끝없이 자기들이 연임해먹고 할 짓 다 하려고 하는 거야 민주당이. 지금 신난 거지 저쪽은.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돼. 국힘이 아무리 미워도 이뻐서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고 사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법부가 꼭 있어야 삼각형으로 안정되게 트라이앵글 나라가 건전하게 유지되는 거야. 헌법이 개인이 있는 게 아니지. 헌법에 상권 분립이 명시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할 때 저들이 지금 완전 장악하려고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능해. 내가 보니까 진짜 이분이 공산당처럼 국민들에게 약자 편에 서서 약자한테 잘해준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국민 마음 설득하는 걸 잘해. 근데 실제 자기는 안 하거든. 공명정대하게 하지 않잖아 이분. 재판 다 미루고 지금 이렇게 사법부까지 다 장악해서 자기 재판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나라가 위험한 시절에 있지. 잘못하다가는 민주화 운동하는 시절로 돌아가게 생겼어.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 거지. 옛날에 독재한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우파가 옛날에 독재했잖아. 지금 좌파 독재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이번에 우파가 민주화 운동한다고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나라가. 그 최근 또 논란이 됐던 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난 직후에 그 한덕수 전 총리와 몇몇 요인들과 접촉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제보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 그 제보 음성이 AI로 조작된 것이다. 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얼마 전에 우리 쇼츠도 찍었잖아요. 가짜 허위 뉴스로다가 집어쳐넣어야 되지.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그런 식이야. 자기 편은 내비두고 남의 편을 향해서 말했는데 자기 편이 실수하면 그냥 모르는 척. 내가 한 실수는 그냥 없는 거야. 내가 죄를 지은 건 없는 거야. 그냥 사면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배임죄도 왜 배임죄를 기업인들을 이뻐서 면제해 주나 했더니 자기가 대장동, 백현동 배임죄야. 자기 죄 면제하려고. 다른 거는 오히려 더 옥죄고 노란봉투법 쌍법 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가짜 뉴스 아니야. 그리고 AI가 했다는 걸 몰랐겠어.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수준 미달이야. 국회의원이 보고 있으면 저질이야. 저질. 저급해. 국민이 그렇게 해도 그걸 그리고 뭐 열린 공강 TV인지 뭔지 거를 갖다가 썼다는데 그들은 밑에다 AI로 합성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어느 부분은 자기들이 가짜 뉴스인 걸 얘기한 거야. AI라고 했다는 얘기를. 근데 그걸 갖다 공식적인 자료만 쓸 수 있는 그건 국회에서 까발리고 한 게 그러니까 그 약자들이 궤변이고 고집 부리는 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약간 공산당의 게릴라전이나 공산당의 그 무슨 전술 이런 걸 보는 것 같아. 좌파들이 하는 걸 보면. 그걸 어떻게 국회에서 까발리고 얘기를 합니까? 음성 녹음을. AI를 더군다나. 예전에 그 뭐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 음성 같은 거 까발릴 때 그때도 별로 적절해 보이진 않았거든. 근데 이 AI는 엄연히 이거는 불법이지. 거기다가 그걸 까발렸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뭐해? 그걸 내비두고. 거기다가 더 한심한 거는 AI인 거 몰랐느냐 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으니까 서영교 의원이 가져와서 우리는 몰랐다. 서영교 의원한테 이 AI인 거 몰랐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가짜뉴스 허위 뉴스를 이렇게 국회에서 까발리는 건. 그랬더니 이분 뭐라 그래. 열린공강TV 유튜버한테 책임을 미루네. 그분한테 물어보시라. 아니 도대체 국회의원이 어이가 없어요. 이런 인간들이 무슨 국민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국민의 대표야. 정말 이런 인간들을 찍어준 국민들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거나 회피하면서 상권 분립마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이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런 쪽에서 하는 거 보면 너무 당당하세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과 한패다. 거의 이런 식으로 판을 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옛날에 청담동 술자리도 당당했잖아. 그렇죠. 걔들이 언제 안 당당한 적 있어? 그렇게 거짓 뉴스 네. 하면서 국민 앞에서 쇼지를 잘해서 저기까지 간 거야. 우리 국민은 쇼지일 잘하는 사람한테 약해. 국민 앞에서 살살거리면서 국민 여러분 저런 짓 할 때도 국민을 위해서 막 이러면서 엄청 충성하듯이 이러잖아. 공산당 대박 그때는 어떻게 되나. 국민들 아마 배신감 많이 느낄걸. 나는 어떨 때는 그래. 저 개딸들 정신 차리려면 저 일당 독재를 하고 사법, 입법, 행정 다 독식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과 나라를 통째로 한번 먹어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보면 자기들한테 어떻게 돼야 할지. 지금은 개딸 말이라면 절절매지 그치? 알기를 흑살이 껍데기로 할걸. 개무시하면서. 완전히 얼굴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안 돼. 우리 국민이 이거 요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이게 엄청 멍청해졌구나. 예전 절대 안 그랬어요. 딱 견제하게 하고 잘못하면 막 호통쳐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편 안 들어줬어. 그러니까 경쟁하면서 국민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지금은 편 들어주니까 어때요? 편 드는 국민을 보고 함부로 하고 또 하나 편 드는 국민 눈치를 지금은 보지만 일당 독재가 시작되면 편 안 될 거다. 그때는 자기들 외에는 찍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멋대로 할 것이고 자기들 편드는 국민조차 다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그게 공산당이지. 그렇게 할 거다. 바보 된 것 같아. 거기에 속아서. 왜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유선을 그래도 아들이 필요할 때 물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아들이 달라고 할 때 다 줬어. 찔끔찔끔해서 다 빼먹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들이 버리잖아 엄마 아빠. 딱 그거야. 정신을 차려. 저것들이 다 짐승성이야 정치인들. 인간성이 없다고. 인간미가 있는 자식은 부모가 돈이 있건 없건 똑같이 해요. 근데 요즘 이런 말 있죠. 우스갯소리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돈 들고 있어야 된다고. 다 주면 자식들이 홀대한다. 그 얘기 들을 때 난 참 가슴이 아프고 비참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건 사랑 아니잖아. 그건 내 새끼가 아닌 거지. 짐승이 뭐 얻으려고 받는 건 내 새끼 아니라 딴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돈 줘봐. 잘하지. 그렇죠. 밭출바 아줌마한테 일당 주고 팁 줘봐. 잘하지. 그냥 나를 사랑하고 그냥 잘해주는 걸 몰라. 인간이 그러거든. 인간은 자기한테 뭘 잘해주고 연이 된 사람한테는 그냥 잘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알고 더군다나 부모의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죠. 나를 그냥 있게 해줬어. 내 존재를. 부모 아니었으면 난 여기 있질 않아.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거든. 근데 그걸 모르네. 은혜를 짐승성이라. 그래서 돈을 갖고 있어야 된대. 근데 그거를 내 자식은 인간일 거야. 이렇게 믿고 싶잖아요. 다 줬어. 그래서 이제 가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줄 게 없으면. 그들이 날 버려.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잖아. 그래서 소송 걸었잖아. 아버지가 50억 준 거 다시 내놔라. 이렇게 버릴 거면. 부양도 안 하고. 용돈도 끊고 이럴 거면 이렇게 나오지. 자식도 그런 세상이에요. 국민 여러분 정신을 좀 차려.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민주당 밀어주면 저것들은 끝까지 개딸님들 정신을 차려. 상권 분립 훼손하면서 헌법의 가치 훼손하고 전부 다 자기들이 독식했어. 사법까지. 그거에 개딸들이 막 도와주고 일조했어. 그래서 이재명 아버지께서 민주당을 데리고 독재를 해. 그럼 어떻게 될까? 계속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한번 당해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보세요. 잘하는 척하면서 절대 말 안 들을 거야. 말만 이렇게 곱상하게 하지 말 절대 안 들어. 다 지 뜻대로 하고 개딸 이런 거 없어. 그리고 투표해봤자 자기들한테 줘야 되지. 뭘 어떻게 줘야 돼? 누구한테 주겠어?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아무리 인성이 바르고 착한 사람도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에고의 속성이야. 착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아. 착한 척하는 사람만 있어. 나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믿어도 안 되고 안 믿어도 안 되는 거죠. 서로 견제하게 해야 돼.
당 2개는 꼭 있어야 되고 제일 좋은 건 3당이 이렇게 견제하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 지금 될 수가 없으니까 2당은 견제해야 돼. 견제시키되 잘한다 하면 안 돼. 혼내줘야 돼. 가끔 보면 국민들 중에서 나한테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된다. 그 자리가 칭찬받는 자리입니까? 유치원이야? 어릴수록 칭찬해요. 여러분 보세요. 애기들한테 애기들이 놀다가 자빠져도 어구 이뻐라 이러고 놀다가 실수하고 그래도 아이고 잘하네 이래요. 근데 조금 크면 어때요? 혼내주기도 하고. 어른이 된다는 거, 특히 책임지는 어른, 지도자가 된다는 건 미움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일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실수도 하고 일이 잘 안 될 경우도 많고 미움받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미움도 안 받아. 지도자는 일을 많이 해. 그것도 국가의 일을 해. 그럼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비판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자리가 아프고 그래서 대우받는 거야. 의전도 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거든. 근데 요즘 보면 무슨 지도자가 유치원생인 줄 알아. 막 잘합니다. 우리의 누구님 박수. 그래서 애기들이 됐어. 꼬맹이가 됐어.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상을 올려야 되는데 어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징징거렸어. 애기가 돼서. 나는 탄핵당한다. 미국 얘기 듣다가는. 전 세계 국민들한테 약자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읍소를 하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대통령은 탄핵당할까 봐 두려워? 그럼 우리 도와줘야지. 전 세계인이 그렇게 생각할까? 아이고 이네 이제 봤더니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 그래도 선진국 강대국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약자가 대통령을 하네? 무시하게 돼요. 왜? 역천자니까. 대통령은 강자 마음 쓰는 자리지 약자 마음 쓰는 자리가 아니야. 자기 마음을 그 자리에 맞게 올바르게 못 쓰면 역천자죠.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줘. 오히려 더 처맞아. 그 얘기를 해서 더 처맞게 생긴 거야. 너 두려움에 떠니? 응. 하면서 더 처맞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들은 순천자 마음이어야 돼. 강자 마음 쓸 수 있어야 돼요. 저렇게 탄핵해서 자기들이 다 편하게 하겠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께 묻고 싶어요. 나는 개딸들과. 편하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 저것들이 아무 말도 안 들어. 다 지들 뜻대로. 국민을 위해서 살 것 같아요? 자기들 권력을 위해서 살지. 왜 그렇게 합니까? 견제해야 돼. 삼권 분립에 견제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견제하면서 일할 때 혼내줘야 돼. 잘못할 때마다. 잘할 때는 당연한 거야. 지도자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야. 못할 때 혼나는 게 당연한 거야. 아기들은 좀 잘못해도 혼내면 안 돼. 진짜 약자니까. 그래 보호해야 돼. 하지만 강자인 정치인은 강하게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혼내주고 그걸 버티는 사람만이 정치 지도자를 할 수 있어야지. 도와주고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그래 얼마나 힘들었죠. 그래서 대통령 시켜줘. 그럼 우리나라 최고 약자가 대통령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 약자를 뽑아놔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근데 그 약자를 갖다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하려고 하네. 대법원장 사퇴하고 사퇴해서 역풍 불어서 사법부까지 다 말 듣고 절절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응? 그때는 민주화 운동이에요. 민주화 운동이라고. 국민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나는 여기 없을 것 같아. 민중 봉기의 중심에 있을 것 같아. 이 목소리 쉬었는데 더 쉴 것 같아. 서울로 진짜 출두해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상권분립 훼손하고 일당 독재하면서 주둥이로 맨날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 일당 독재를 위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군사 독재는 칼과 방패로 하지만 지금 이거는 합법적으로 다 장악해서 자기들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주둥이로 하면서 하는 거야. 그게 언제 정부죠?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 이기붕인가. 그 참모 국무총리가 다 그냥 이 사람은 늙어갖고 잘 모르니까 노만기가 있고 이승만 대통령은 모르게 다 일당 독재해서 그때 4.19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 우리도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때는. 나라가 엄청 시끄러지고 아파져. 북한에서 호시탐탐 미국에서 노리고 다 노리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대법원장 소리내야 돼요. 대법원장도 약자네. 나 같으면 가만 안 있어.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냐. 가면 들이받아. 그리고 대국민 연설에 기자들 다 모여라 하고 대국민 연설에 국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내가 조금 정치 편향돼도 나를 이렇게 해서 사법부 장악하려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내. 그래서 나라가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고 양심이 올바른 사람은 오히려 균형 있게 내가 견제받아야 내가 실수 안 하는 걸 알고 사법부 내비둬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똑똑하고 자기가 실수하는 거를 자기도 실수할 수 있지. 인간이잖아. 신이요? 민주당은 신이요? 견제받아야 돼요. 내 실수를 대비해서. 그래서 가끔 부모가 내가 혹시 치매 걸리고 내가 잘못될 때를 대비해서 얘기하잖아. 자식들한테. 그때는 이러이러해라. 견제 장치를 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법부 무력화 못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내비둬라. 사법부까지 무력화되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시키는데 힘을 싣고 대통령실이. 그래서 역풍 부르니까 가만히 있어. 사법부까지 장악되면 역풍 불어도 상관없어요. 저들은 그냥 할 거야. 아마 헌법 개정에서 자기들이 대대손손 해먹는 헌법 개정할 것, 유신헌법 개정하듯이 할 거야. 그때는 국민 봉기가 일어나겠지.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제가 얘기해 본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올랐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쪽은 이대로 해도 큰일 없는 것 같다. 앞으로 별일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왜냐 국민들은 되게 약해. 약자 마음에. 약자로 사랑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잘하지. 왜? 강자는 무조건 가해자야. 약자는 무조건 피해자하고 감싸줘야 돼. 강자 보면 화가 나. 과거로부터 탄압당했던 DNA가 있어. 폭군한테, 탄간오래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해요? 꾀가 조조라 국민의 그 국민 정서를 아니까 절대 고개 치켜들지 않잖아. 약자인 척. 맨날 쇼질하잖아. 남을 갖다 제거할 때 어떻게 해요? 손 안 대고 코 풀고 자기 손에 피 안 묻혀. 이분은. 조희대도 민주당에서 제거하는 거 보고만 있다 살짝 거들었는데 역풍 보니까 우리는 얘기한 바도 없다 이러잖아. 빼잖아. 그러니까 그 약자 모습을 늘 견제하는 거야. 어제도 보니까 청년들한테 싹 비비면서 청년의 적이 이번 정권이야. 청년들 못 살게 굴잖아. 일자리 없애. 기업 단합해서. 그리고 세금 퍼대 써서 청년 세대에게 부담 지워. 그 짓 하고 있잖아 지금 이번 정권이. 그리고 공명정대한 사회 분위기를 훼손하죠. 대통령이 재판 안 받는데 공명정대한 그런 풍조를 다 망가뜨리고 자기들은 다 죄 없애준다고 하잖아. 죄 지은 사람들. 이럴 정도로 공명정대를 훼손하면서 말만 잘해.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막. 그러니까 청년들은 또 감동하네. 남을 감동시키는 기술이 있어. 행복하게 해주는 기술. 그냥 연예인을 하지 왜 대통령을 했습니까? 연예인 쇼질에 지금 잠시 속는 거야. 하지만 그게 역천자잖아. 가식 떨고 위선자고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뾰록이 나요. 왜? 결과가 안 좋을 거거든. 지금 뭐 경쟁 좋아진다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어디 우리가 체감을 해. 무슨 경제가 좋아져? 뭘? 뭐 나라가 뭐 좋아져? 미국은 계속 협박하고 있고 좋아진 거 하나도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야. 국민한테 그렇게 날마다 국민 마음을 우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거든 지금. 미국이 저렇게 북한은 촉구 겨누고 미국은 돈 뺏으려고 하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국민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그러면 이번 정권 잘못한다고 할까 봐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나쁜 얘기 절대 안 해. 아픈 얘기를 해줘야 국민이 그 아픔을 느껴서 그 국민 마음으로 돌파해. IMF 때 김모기 운동 그거 할 때 국민이 아프니까 우리 단결하자 힘을 모아서 국민이 극복했거든. 지금도 그렇게 극복시켜야 돼. 미국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근데 쉬쉬하면서 말을 안 해. 아픈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까발려야 되니까 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물밑에서 뭔 지랄을 하는지. 국민 마음을 모으고 그 아픈 마음으로 돌파를 시켜야 되는데 아픈 마음 느끼면 자기 잘 못한다고 할까 봐 두려워서 쇼질만 열불나게 해. 그럼 국민은 아무 일 없나 봐. 아픔을 느껴줘야 아픔 다음에 사랑이 와요. 이 고비를 넘기는데 아픔을 안 느끼고 좋은 마음만 느끼면 어떻게 되죠? 그 열등의 집착만 느끼면 폭망이죠. 아픈 결과가 떨어져. 자기 발등 찍을 거예요. 하늘이 우리 민족을 좀 예쁘게 여겨서 많이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 발등 찍어서 아픈 일이 생겨서 국민의 눈이 떠져서 미쳤었구나. 역천자를 내가 좋아했구나. 이렇게 알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민족이 아주 아프려면 계속 속아서 이 정권이 다 헤쳐먹고 나중에 깡통되고 엉망진창돼서 공산당까지 가고 뭐
민주화 운동 일어나고 여기에 아픔까지 가서 나라가 거의 반쯤 거덜이 나고 거지 새끼 출몰하고 절단이 날 때 그때 깨달으면 이제 그때 많이 아파지는 거지.